어떻게 하면 옷을 아예 모르는 초보자도 쉽게 옷을 제작할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옷을 만들든 만 있으면 50%는 이미 다 하신 겁니다. 패션 디자이너 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단계별로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작은 회사부터 나름 이름 있는 큰 회사까지 다녔었는데 모두 이 방법을 적용해서 옷을 디자인하고 생산했고 지금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옷을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옷을 만들든 샘플만 있으면 50%는 이미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생각해 놓은 디자인이라든지 가미하고 싶은 디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금상첨화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생각해 놓은 옷을 만들어서 팔고 싶지만 디자인은커녕 샘플도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 내용은 생각해 놓은 디자인, 가지고 있는 샘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쉽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초보자분들은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요리에 비유해 드릴게요. 최근에 방영했던 흑백 요리사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출연하셨던 요리사분들 대개는 유튜브 운영 중인 거 다 아시죠? 그리고 그분들 중 대다수가 본인 요리에 대한 레시피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대로만 따라하면 맛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의 레시피와 만드는 법, 이걸 옷 만드는 법에 대입을 해보면 어떤 음식은 샘플을 말하고 레시피는 원부자재, 그러니까 원단 및 기타 자재를 뜻하는 거고 만드는 법은 말 그대로 옷을 만드는 법. 오늘 이야기는 이게 전부예요. 이 말이 전부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4단계로 나눠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1단계,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옷과 가장 비슷한 샘플과 디자인적 자료를 준비한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환상 아닌 환상을 좀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별게 아닙니다. 유수의 대형 브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만들고자 하는 옷에 대한 디자인적 자료를 모으고 그것과 가장 비슷한 샘플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른 영감을 홀린 듯이 스케치를 하고 어디 책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마네킹에 옷 입혀보고 가봉 보고 그러면서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 봤는데 괜찮다고 생각한 디테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찾아보고 그것과 가장 비슷한 샘플을 준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브랜드에서는 샘플을 이제 구매할 수 있지만 모든 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걸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샘플을 왜 준비해야 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그리고 시간 절감입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굳이 비용과 시간을 억지로 지출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현업에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업무의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브랜드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 2단계,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옷에 원단 및 기타 부자재를 찾아야 하는데 아까 요리에 빗대서 다시 말해보자면 요리 유튜버의 레시피를 보면은 재료들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어디서 구매하죠? 마트 가서 구매하겠죠? 일단 원단은 구매하거나 샘플을 보려면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원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이 가장 큰 원단 시장인데요. 해당 샘플을 들고 가서 이 샘플과 가장 유사한 원단을 보고 만지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초보자이시거나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원단 사장님께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대부분 잘 알려주실 거고 간혹 가다가 시크하신 사장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뭐 혼내거나 뭐라 하지 않으니까. 음식점이라고 이제 모든 곳이 친절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단을 그렇게 일단 찾아봤으면 부자재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재집이 그 종합시장 1층에 있는데 돌아다니시면 이제 지퍼면 지퍼, 단추면 단추 뭐 다 있으니까 돌아다녀 보시면서 마찬가지로 보고 만지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원단 시장 가서 발품 파는 게 솔직히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직접 보면서 특히 만져보는 거랑 그냥 보는 것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식재료처럼 대충 뭐 예상하는 맛이겠거니랑은 조금 달라요. 평상시에 우리가 원단을 세심하게 만져보는 일이 잘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식재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평상시에 우리가 원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원부자재는 직접 보고 반드시 만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3단계, 프로모션 업체나 직접 공장을 소싱하여 1차 샘플을 의뢰한다. 이 부분이 이 4단계 중 가장 난이도 있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로모션 업체니 직접 공장을 소싱하니 뭐 이런 정보는 초보자분들은 정보를 얻기가 막막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이 단계에서 브랜드나 업체의 인프라 능력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이버 카페에서 한국봉제공장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정보를 얻으셔도 되고, 뭐 요새는 뭐 숨고 혹은 인스타그램 뭐 스레드 이런 데서 보면은 본인이 이제 뭐 공장처를 안다던가 공장을 이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업체나 아니면 직접 소싱하셔서 공장과 컨택이 됐다, 프로모션 업체, 공장, 편의상 이 두 개를 이제 업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은 이제 정하신 업체에서 1차 샘플을 보시는 겁니다. 샘플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업체에서 이제 가져다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찾았던 원부자재를 필요한 만큼 주문을 하시고 해당 업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직접 전달하기도 하는데 퀵으로 많이 보내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 중에 편한 걸로 이제 선택을 하셔서 공장에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첫 회사는 공장에 샘플을 맡기지 않고 패턴실이나 샘플실 전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맡겼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비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샘플의 퀄리티는 좋을 수는 있는데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 생산하게 될 업체 퀄리티가 가늠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공장의 샘플을 보면서 실제로 생산됐을 때 제품의 퀄리티를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샘플실이나 패턴실에 이렇게 맡겨버리면 가늠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공장의 샘플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단계 샘플 컨펌 및 생산 진행.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샘플이 요구한 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추천드릴 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요구한 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생산 진행을 일단 하고 QC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전부 이제 업체에 납품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생산에 돌입하기 전에 딱 한 장을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컨펌을 받는 행위를 이제 퀄리티 컨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요구한 것들이 다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돼요. 두 번째, 요구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난다. 일을 해보면 이럴 경우가 그렇게 흔하게 발생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간혹 발생하긴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2차 샘플을 보는 게 현명합니다.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업체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꼭 샘플을 또 봐야 하는데, 결국 업체를 변경하지 않아서 제 샘플을 보나 업체를 변경해서 제 샘플을 보나 상황은 똑같으니까, 현재의 업체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혹은 퀄리티가 생각했던 것과 현재의 차이 나는 게 아니라면 1차 샘플을 진행했던 공장이죠. 여기에서 제 샘플을 보고 컨펌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어떤 방법인 거죠. 세 번째, 요구한 대로 다 나왔지만 샘플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경우가 사실 가장 난감하기도 하고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처음 1단계에서 디자인적 자료를 모으고 최대한 비슷한 샘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과감하게 생산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디자인을 고쳐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디자인실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당 디자인을 드롭한다고 하는데, 해당 디자인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고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디자인을 수정을 해서 이제 메인까지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많이 흘러가니까 요거는 이제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4단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순서는 다 다를지 몰라도 대부분의 브랜드, 유수의 대형 브랜드에서도 이 방법으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다만 이 방법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초보자분들과의 차이일 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방법만 알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본인만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옷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데 해본 적이 없으신 초보자분들, 혹은 만들어 본 적은 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신입 디자이너, 생산 직군에 계신 분들, 업계 희망자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앞으로 일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분께 이 영상 보시라고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